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무려 19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심한 곳은 2시간이 넘도록 보고가 안 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인은 파악이 됐지만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양기대 광명시장 그리고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달 말에 다룬 바가 있는 의정부 경전철 파산 문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새 사업자 선정이나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결론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운영 비용 문제로 운행 중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저 시스터즈의 I Don't Feel Like Danc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사 공부는 성한당 1러닝, 산업기사 합격은 성한당 1러닝, 기능사 취득도 성한당 1러닝. 국가기술 자격시험 한 번에 합격해봐. 쉽고 빠른 자격증 합격은 성한당 1러닝.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이 여름을 트윈워시하다. 프린트 티셔츠와 섬세한 속옷을 동시에, 대형 타월과 모래 묻은 수영복을 동시에, 땀이 많은 아빠 양말은 따로, 동시 세탁은 기본, 탈수까지 동시에 완벽하게 트윈워시답게. 하나의 바디, 2개 세탁기, LG트롬 트윈워시.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가세요? 저는 하이마트로 가요. 대한민국 모든 에어컨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하이마트 에어컨 올스타 대전. 더우세요? 그럼 하이마트로 가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 문의. 오늘 가장 멋진 올뉴 크루저를 갖고 싶다면 하나, 쉐보레 전시장으로 간다. 둘, 올뉴 크루저 사고 100만 원 할인. 또는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도 받는다. 선착순 2,000명 한정. 6월을 놓치지 마세요. 할부원금 1천만 원 이상 LT, LTG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엊그제인 11일 일요일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 또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등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고 일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19만 가구가 피해를 받고요. 크고 작은 사고로 접수된 시는 71건이었습니다. 길게는 2시간 넘게 전기가 끊기다 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양기대 광명시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기대 광명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한번 저희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좀 밝은 소식이었는데 이번엔 좀 무거운 소식이네요. 네. 자, 지난 주말 낮에 갑작스럽게 정전 사태가 있어가지고 광명 시민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광명시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참 뜻밖의 사고라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나 예.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를 포함해서 한 34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했는데요.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또 교차로 신호등이 꺼지면서 다소한 교통 혼잡은 있었지만 광명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성숙하게 대응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일단 이 대규모 정전의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네, 서울 서남부와 우리 광명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영서 전력소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내부 차단기 고장하고 변전소의 송전선로 파손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전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원인은 곧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한전이 사장이 사과를 했고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광명시에서는 재난 상황실을 꾸려서 빠른 대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사실 특별하게 대응을 한 건 없고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매뉴얼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예. 경전이 53분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3분 만에 광명시 재난상황실에서 동전 상황을 인지해서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예. 곧바로 담당 공무원을 그 영서 변전소로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또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을 의뢰했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명 동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평소에는 각별히 안전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날 광명 동굴은 정전 발생 5분 만에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서 방문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 SNS를 통해 가지고 재난 상황실 전화번호도 공지하고 또 통화 폭주에 대비해서 아예 시장 비서실 전화번호도 알려줬더니요. 시민들이 참 좋아하고 예.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파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 SNS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태에서 원활하게 조치를 한 것을 발판 삼아서 또 여름을 앞두고 이런 정전 사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은 또 다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대낮에 이런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매뉴얼을 체크하고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곧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 특히 우리 광명 동굴은 여름에 한 달에 한 30만 이상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예. 일단 비상 발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그런 안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도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특히 제가 많이 느낀 것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그 상황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국민안전처 또 한국전력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협조해서 그러한 그 상황 전파를 빨리 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예, 광명시는 관광객도 많이 찾고 또 광명 KTX 역사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전 사태와 같은 것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대 광명시장이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1분에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1공학관에서 건축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김모 교수 연구실로 배달된 택배 상자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갑자기 폭파가 됐고 그리고 작은 나사들이 튀어나왔고 테러가 의심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교수는 화상을 입고요.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일요일에 발생한 정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광명시장 연결해서 광명시의 피해 정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있었던 정전 사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영서 변전소 고장 사건은 한전이 전력 설비의 유지 보수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단기 설비 고장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체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해당 설비가 고장난 원인은 지금 이제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좀 엄격하게 이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비의 수명 이전에 선제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유지 보수 방법으로 고장의 확률을 줄여왔는데, 이제 아마 비용과 가치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예. 이제는 설비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므로 그 설비의 현 상태를 감지해서 기존 방법에 보완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바로는 교체 시기가 되지 않은, 아직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영서 변전소가 1978년에 만들어져서 40년이 넘어서 노후 변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 변전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설비들이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를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차단기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당 차단기의 수명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은 이제 수명이 다하지 않은, 교체 주기가 되지 않은 설비로 봐야 됩니다. 그 변전소 내 여러 가지 설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차단기의 기능은 뭔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차단기는 예를 들어서 낙내, 그러니까 번개 같은 낙내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고장을 인지하게 되면 그 고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 흐름을 더 이상 멈추게 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원인 파악이 되겠지만요. 그전에 변압기 차단기 이상이라면은 몇 초 동안 전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정도로 말 것이 수십 분에서 길게는 2시간 넘도록 정전 사태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낙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 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그런 고장 시에는 몇 번의 이제 재패 동작이라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동작을 통해서 일시 고장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하신 것처럼 깜빡깜빡거리는 정전 정도만 있다가 다시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경우는 차단기 자체의 고장이기 때문에 해당 경로로는 이제 전력이 전송될 수가 없고 다른 변전소나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이 전송돼야 되기 때문에 정전이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전력공사가 확실히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그 전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이 점이 의심된다는 점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잘 유지 보수를 한다 그래도 해당 설비들이 이제 자연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빈번하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엄격하게 유지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지만 고장 확률은 0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고장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더 고장 확률을 줄이는 노력은 이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활용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좀 이용하게 되면 조금은 더 보완적이고 첨단화된 유지 보수 방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명 영서 변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12시 53분이었는데 한 5시간 뒤에는 대구까지 정전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우연히 이제 정전 사고가 좀 다른 곳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텐데,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은 영서 변전소와 비슷한 형태의 차단기가 72대, 그리고 10년 넘은 송변전 설비, 그리고 산업단지 변전소를 이제,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념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설비의 수명을 고려해서 이미 오래 사용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전이 아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력회사가 관리 책임이 있는 설비 외에 노후화된 설비의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이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나 빌딩, 즉 이제 해당 소비자가 관리 책임이 있는 설비들입니다. 이러한 설비들에 대해서도 상태 점검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형 빌딩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해당 그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니까 예. 뭐 관리사무소가 이제 대행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책임을 점검해주는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집단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한전인가요? 한전이 이제 그 관리 책임은 없기 때문에 예. 그 해당 그 소비자 측에서 어떤 위탁 단체에 이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위탁시키거나 아니면 예.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면요. 뭐 이번에 관리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물론 뭐 변전소 얘기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소형 그에 비하면은 소형 단지라든지 뭐 빌딩 그 전기 관련 시설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전기 안전 관리자라든지. 네. 현재 그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그 전력 설비의 그 안전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이제 민감한 사항이고 좀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전기 저장 장치나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 새로운 전력 소비 설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설비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다시 그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빨리 원인 파악이 돼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퍼기의 Big Girls Don't Cry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The smell of your skin lingers on me now. You're probably on your flight back to your hometown.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코너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은 여름에 보통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사실 네. 병원에 있을 때는 여름에 이제 더운 줄은 몰라요. 계속 실내에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짧은 휴가를 갈 때 더워서 병이 나죠. 오히려 그때 또 긴장 풀리고. 그렇죠. 똑같군요. 일반 분들하고.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더위도 오고 하니까 냉면을 주제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냉면. 냉면은 노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평양냉면이 요즘에 몇 년 새 인기가 또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심심한 맛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도 좀 덜해서 건강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예, 사실 그 전통적인 그런 평양냉면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먹어왔던 냉면보다는 이 단맛도 덜하고 덜 자극적인 맛인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냉면 육수는 일종의 국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냉면 육수를 다 마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육수를 다 마신다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먹도록 권장하는 그 나트륨 섭취량 2000mg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는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국물의 맛을 내려면 아무래도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냉면을 드실 때는 국물을 좀 남기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평양냉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냉면이라든지 여름 음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냉면은 메밀 함량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메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메밀 음식만 찾으시더라고요. 전도 예, 있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사실 그 국수를 만드는 재료가 메밀가루도 있고 밀가루 또 쌀가루도 있는데요. 네. 이 메밀가루는 밀가루나 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조금밖에 안 올려요.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빨리 오르고 많이 올랐을 때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런 면에서 유리하고요. 또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이 메밀에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또 곡류 중에 독특하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은 메밀도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체중 증가에 요인될 수가 있습니다. 논외지만 제 직장 동료 중에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메밀 조금만 먹어도 아주 그냥 큰일 나던데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모든 알레르기가 마찬가지지만 예.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호흡이 가빠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기도가 좁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냉면이라고 먹고 있지만 메밀 함량이 거의 없는 냉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모르다가 진짜 메밀 함량이 높은 냉면을 드셨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냉면 잡수셔야겠고요. 네. 뭐 육수도 고기로 만들고 고명에도 고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은 아까 나트륨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고기가 조금 올라가고 또 계란이 반 개씩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메밀국수 냉면이 아주 건강에 좋은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탄수화물 위주니까 다른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데 이 고기 한두 점 또 계란 반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다만 육수는 아무래도 말씀대로 열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냉면은 말 그대로 차가운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뭐 덥다고 자꾸 먹으면 배탈이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건 어떨까요? 네,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먹었다 하면 배가 싸르르 아프고 설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예. 하지만 냉면을 드셔도 찬 음식을 드셔도 위장 부작용이나 증상이 없는 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냉면을 먹을 때 이가 시려서 치아가 건강에 안 좋은 편은 아닌데 모든 음식이 뭐 갑자기 뜨거운 것이 치아에 닿거나 차가운 것이 갑자기 치아에 닿으면 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도 뭐 조심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자, 음식 냉면 얘기하고 있는데요. 1104번님이 요즘에는 냉면값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비빔라면 사다가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라면이 냉면에 비해서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우선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면을 만드는 재료가 메밀이냐 밀가루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통 라면은 유탕면이라고 그래서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국수를 뽑은 다음에 장기 보존을 위해서 튀긴 채로 굳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으로 그렇게 시원한 국수를 만들어 드실 때는 면을 한번 끓인 다음에 위에 기름이 뜬 거를 버리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인스턴트기 때문에 둘 다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서 찬 음식 먹고서 뭐 장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피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식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사 드실 경우에 이제 인스턴트 냉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인공 감미료, 조미료나 MSG가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성분에 그것이 첨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물기는 하지만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미리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46번님이 우리 남편이 냉면 먹을 때 정말 국물 반, 식초 반으로 해서 먹습니다. 식초는 몸에 좋은 거라면서 말려도 말을 안 듣는데 글쎄요 너무 많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하셨어요. 실제로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그 식초를 넣기도 하고 또 겨자를 넣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식초를 아주 많이 넣지 않으면 뭐 취향에 따라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방금 아마 과장이 좀 되시긴 했겠지만 거의 국물 반이 식초라면은 위장이 자극이 돼서 위염이나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물을 남기시는 거, 그 다음에 수육 이런 걸 좀 곁들여 드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고기와 계란 그리고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은 냉면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999번님이 YTN 라디오 가게 동네방네 크게 틀어놨습니다 하면서 그 분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메밀국수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우리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오늘 점심은 메밀국수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신웅진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로 상권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시설물 보수에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네, 수조 원까지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발표했대요. 서울시가 교량이나 터널, 상하수도 같은 주요 시설물을 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때 고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 도시 인프라의 70% 이상이 1970,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며 이에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에는 86%로 급증하고요.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량의 경우 2030년까지 총 8,287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나 상하수도까지 합치면 수조 원을 절약한다는 거죠. 또 30년 이상의 시설물은 5년 주기로 실태 평가 보고서를 펴내서 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하니까 정말 심한 걸로 나왔네요. 네, 서울시가 문화예술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파를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의 경우 5명 중에 4명 꼴이죠. 79%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이 과도한 수정 요구가 23.6%로 가장 많았고요. 시안비 미지급이 20.2%로 두 번째였습니다. 시안비라는 거는 이 작업물 초안을 만들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또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기는 이 매절 계약 강요가 1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만화와 웹툰 작가도 37%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또 만화 웹툰 작가의 31%, 일러스트 작가의 36%가 욕설이나 사적인 업무 지시 같은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협회와 단체에 파견합니다. 예.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포함해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자연에서 뛰노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모험심이라든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서울 노원구의 불암산 더불어 숲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달 1일에 정식 개장을 하는데요.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고요. 이 나무 사이를 로프 등으로 연결해서 땅을 밟지 않고 이 동료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이 모험시설 3개 코스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에 이어서 서울시의 두 번째로 생긴 숲속 협동 체험 공간인데요.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개인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시설물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4개 팀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 팀의 규모는 최대 30명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이 더불어숲 운영센터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